재밌는 짤 시간인데 TV 광고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목소리 좋다. 거꾸로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일상의 행복을 위하여 멈춰선 대한민국을 모두 힘차게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여기서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일어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그죠? 눈물 난다. 영상을 너무 잘 이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잘한다. 이제 선거 같은 게 감성이라는 것도 야, 중요한데 네. 저는 이재명 후보 되게 잘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그 이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달라질 건 없는데 이런 건 있어. 역사 속에 배운 게 있어요. 음,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하고 뭐 광통신만 깔고 이러면서 그렇죠. 났잖아요. 실제로 개혁은 음, 노무현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의 관계랑 좀 비슷해. 그때는 코로나 극복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기대를 많이 안 할 건데요. 윤석열보다는 한 200배. 아이고, 아니 비교하는 게 아이, 웃긴 게 비경해. 아니라 예, 예. 실제로 국민들 네. 상당수가 난 이재명이 싫은데 대통령 하면 잘할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거는 실력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요. 문제는 그 소년공 출신의 정말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의 마지막 개천에서 나는 용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안 해야 더 기뻐지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 난 걱정되는 게 노사모 할 때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인기가 막 떨어져 갔잖아요. 네. 와 주위에서 내 친구들도 노무현 지지를 처리하는 걸 보면서 사실 좀 소름 끼쳤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뒤에야 그때 지지하는 거 의미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대상화하지 않고 옆에서 이 동반자처럼 따박따박 옆에 이재명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다리를 놓고 싶어요. 예. 정말 왜 개혁을 못하냐고 막 닥달하고 막 그러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 윤석열이 3년 동안 너무나도 국가를 망쳐놨고 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방의 시스템도 붕괴시켜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그 일을 또 다 짊어져야 되는 게 또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만드는데도. 자 이번 대선은 사실은 프레임은 이거 같아요. 준비 안 된 후보, 준비 다 된 후보. 준비도 안 된 것도 아니야. 구도도 아, 그렇고요. 네, 구도도 그렇고. 저 뒤에 트럭에 그 랩핑이 안 된 현장 사진을 이렇게 딱 배경으로 했네요. 예. 차가 다 뽀샤져 네. 있죠, 원래는. 실제로 이게 굉장히 먹힐 거예요. 저거 뭐냐?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민주당 이재명 되겠지 후보가. 김문수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정광훈이가 올라온 거잖아요. 목미 이거지. 아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선거 전에 그 선거 유세차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유세복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 안 돼가지고 그냥 백지 상태로 저렇게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한덕수는 국민의힘 사무실 들어가 보면서 매 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디올백 머리에 쓴 한 사람이 권영세한테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 이러고 있다고. 저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요. 지금 대선 국면 들어가서 조금 잦아들고 있긴 한데 네. 국민의힘 경선이 국민의힘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선 끝나고 나면. 네, 그때 책임론은 막 불겠지. 그럼요. 요거 있습니다. 지금 한덕순 대와 쌍원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김문수 팔뚝에 정광훈이 문신이 새겨져 있거든요. 내가 초특급 엘리트 한덕순대 이럴 수가라고 지금 순대가 순대인데? 지금 나무에 걸려 있는 상황. 순대가 안 떴어. 권영세, 권성동이 이제 커피 흘리고 쓰러지고 있고 정광훈을 지금 문신 새기고 있는 김문수입니다. 아이고 진짜. 이 다음 그림 거, 너무 잘 이 다음 그렸다. 거죠. 민중의 소리. 어제도 이거 헤드라인 나왔었죠. 네. 내가 그 덕수가 그 내란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 덕수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똑같아. 아 이건 진짜 똑같아. 희대의 야. 뭐든 다 응용 가능해 저거는 진짜. 국민께 드리는 김문수 지지 체리따봉. 체리따봉. 아유 참. 요거는 지금 이거예요. 마지막 입세라고 지금 다 달려가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김문수를 매달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지금. 아, 마지막 입세. 이젠 너만 미슈미다 하면서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 조이대까지 떨어졌네요. 지기현인가 여기는? 조이대네 조이대. 네, 여기 조이대, 조이대고 옆에- 최상목이, 한덕수 아, 지금 검찰, 다 날아갔습니다. 검찰. 예. 다음 요 박수영이 김문수 안대 앞장서더니 빛보다 빠른 태세 전환. 야, 이거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 박수영이는 그런 자잖아요. 저 이재명 후보 저 골프를 뭐 그 사진 조작했던 바로 그게 맞았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악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 박수영이는 김문수 캠프에 있었어요. 원래. 아, 근데 70살 이상 먹으면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자인데 네. 김문수가 뽑히니까 빛보다 빠른 태세 전환했다고. 뭐 권성동도 그랬죠 뭐. 어. 자, 어제 한겨레 만평인데요. 어제 못 보여드렸어요. 지금 반전 또 반전 해가지고 김문수가 김치 싸대기를 한덕수한테 날리고 있는데 I'm your father 하면서 지금 권성동이 가면을 벗으니까 윤석열이 나오는. 아, 정말 이건 합리적인 만평이라 봅니다. 진짜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요거는 지금 중앙 만평인데 박용석이 만평은 어떤지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이 탐탁치 않은 그런데 차마 윤석열 내란을 편 못 드는 중앙일보식 만평은 이런 거예요. 빅텐트라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이제 빅텐트 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윤석열이라는 곰이 곰이 딱 들어가 있네. 이거 멧돼지 아니야? 곰이야 멧돼지. 국민의 내란- 빅텐트 안에 들어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란 속의 멧돼지로 표현해 줬어야 되는데. 어. 다음 한번 볼까요? 최경락 등장. 아 최경아. 지금 김문수 천하용인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 바지 있어죠. 그러니까 꼬마네요 또. 김문수 위 밑에 이제 김용태가 들어가는 거고 네. 윤석열 계엄 사과하고 준석이도 보석 패 뭐 이랬다고 지금. 꼭두각시 바지 사장인 거네요. 바지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머리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 날인가요? 김용태가 윤석열 혈당에 대한 입장을 바뀌겠다고는 했는데 네. 뭐 엇박자가 또 나기 시작하면 또 잘라야 되나요? 그러게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리고 거야? 그날 그럴 힘이 있나? 아 근데 입장 밝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어. 결국에는 윤석열을 잘라내고 권성동도 잘라내고 음. 그리고 친윤 세력들을 정리하지 선대위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김문수가 네. 김용태 시켜서 윤석열을 출당시키면 극우가 빠진다니까?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니까? 그냥 저희는 팝콘을 준비하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김용태 같은 애들은 윤석열 출당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겠지. 얘기만 한데 실행은 안 할 수도 네. 있습니다. 예. 아니, 실행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네, 힘이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인 거죠. 예. 자, 국민일보 반평인데요. 김문수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데 실제로 찢어진 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죠. 예언에 찍히고 개콘보다 웃긴 경선에 홍준표 정계은퇴 탈당했고 당선 후 단일화 회피했고 뚜껑 열린 지도부, 무리수 던진 지도부, 폭발한 당원들, 한덕수 숟가락 얹기 실패. 다음에 나 안에 한덕수 선대위원장 이러면서 지금 갈기갈기 찢긴 건 국민의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실제로 오늘 오전에 홍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 인터뷰를 했던 그 앞에 가장 어떻게 보면 대빵이라고 하나요? 그 지지자들 대빵? 네. 그분의 성함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뭔데? 김남국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늘 오전에 엄청 빗발치는 거예요. 한 10통 걸려왔어요. 그래갖고 왜 홍준표 지지 선언에 같이 했냐, 어떤 취지로 발언을 하신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리둥절, 뭐지? 남국둥절. 네, 자,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내용은 괜찮았는데 순서는 좀 보고 와. 뒤에 있잖아. 뒤에 보고 그때 해주면 되잖아. 뒤에 보고 일부러 했습니다. 아, 웃기고 있네. 슬 끊어. 자, 다음에 경인 만평입니다. 모진 고문을 이겨낸 김문수도 탄핵 반대 계엄 잘못했다고 불어 지금 중도 표심이 지지직 하고 있는데 지금 무서워, 김문수가, 무서워. 예. 무서워. 안 되네 불가능해요. 중도가 이미 이재명 후보로 거의 4분의 3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정규제도 울고 막 그러는데. 자, 다음에 덕수 문수 해가지고 지금 내 돈 10,000원 그러고 있고 사부님 그러고 있고 둘이 되게 희한하게 앉더라고요. 앉는 것도.
그 아는 건 어제 그 장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러워서. 그러니까 너무 부부간은 저렇게 앉지 않는다. 다다 맥락- 어르신 두 분이 맥락 없이 그냥 갑자기 끼어났어. 대화하다가 쑥막 손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 진짜. 윤석열이가 국힘 공선이 건강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아 나 진짜 윤석열이 빨리 감옥에 넣는 게 우리는 유일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큼이나 윤석열 감옥에 넣는 거. 네. 나오면 안 됩니다. 자, 필승 슬로건 지금 여기에 윤어게인. 윤어게인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아. 민주당의 필승 슬로건인 거고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예. 자리 하나 줘야 되나? 네. 자 다음 꽃길만 걷다 처음으로 맛보는 지금 한덕수가 지금 사실 한덕수 입장에서는 스타일이 엄청 구겼지. 예. 조용히 사라졌으면 모를까. 그냥 본인 약속대로 이 대선 관리만 잘했으면 이 정도로 굴욕은 안 당했죠. 좋다 말았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죠. 꽃감한 줄 알았더니 꽃상여야. 또 상여다. 관에서 나왔어. 한덕수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부인 점괘가 잘 안 맞았나요? 내가 알고 이게 부인은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말 안 들으니까 그때는 용하신 부인에 아주. 그러네요. 자,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지금 국힘 공동선대위원장 김용태, 나경원, 양양자, 권성동, 안철수, 황교 이런 건데 사실은 저기에 홍준표 빠졌죠, 한동훈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요 인선이 있자면 다 친윤이에요. 아. 권성동 친윤, 박대철, 친윤. 정의용, 장동혁이는 친한에서 친윤으로 갈아탔지. 갈아탔죠. 야. 네. 조지현이는 저 대통령실에 있던 바로 그 아. 찐친윤. 조지현이가 최경환이 이긴 그 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있다가 국회에 출마했다. 네. 신동욱이, 박형수, 박덕흠이, 강승규, 이인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대위는 윤석열 선대위야. 그러네요. 딱 윤석열 선대위네. 어. 예. 그림자가 보이는 윤석열의 그림자가. 자, 조상호 변호사 SNS입니다. 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가담한 내란 사령관들은 재판은 비공개로 보호하고 정작 용기 내 진실을 얘기하는 증인의 간절한 요청은 거부하며 보호하는 지기현을 탄핵해라! 앞서 오 대위는 신상 공개에 부담이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기현 웃긴 놈이야 아주. 진짜 웃기네 이 아저씨. 실제로 비공개로 보호받고 있는데 저 대위 구관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네. 와 지기현이 사진 한번 찍게 해주더니 다 비공개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피고인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해줄 게 아니라 용기 내서 증언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서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형사 재판의 기본을 안 지킨 재판이에요. 그러네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자 조국혁 신당에서는 지금 지기현 방지법을 발의했어요. 법 왜곡한 판검사 징역 최대 10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법부는 거의 성역이었거든요. 맞아요. 개혁해야 돼요. 맞습니다. 판사 하나가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날리려고 해도 사실 딱히 막을 방법이 없는. 그럼요. 아니, 이게 그냥 우리 일반 시민으로 넘어가도 본인이 약간 사적 감정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 개혁이 지금 검찰 개혁만큼이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1위에 190명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일당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를 그렇게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그냥 평범한 서민들은 얼마나 억울한 판결을 많이 받았겠어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저께 김혜경 여사 항소심 벌금 150만 원 선고했잖아요. 아이고. 7만 8천 원.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간단히 여사는요. 말해서 여러분들 뭐 아유.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모라고 비서가 있어요. 맞아요. 그 비서가 그냥 그러다가 사실 내 비서가 법인카드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요. 밥 먹으러 갔어. 총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에서 김혜경 여사 거 빼고 나면 7만 8천 원 대신 내줬다고. 요걸로 지금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고 150만 원 선고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밑에 있죠. 피고인의 이익, 무기나의 기부행위를 했다. 김혜경 여사가 이익이라는 거야.
저렇게 해서 표를 매수했다는 거잖아요. 78,000원으로. 미친.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요. 아까 김건희 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 소환했을 때도 대선에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핑계 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일당의 대선 후보의 배우자를 이렇게 재판 지금 막 때리면서 이거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최민희 의원 SNS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공정은 톨이나 줘버렸나. 주가 조작 김건희는 20억 이상 불법 재산 증식에도 개멀쩡. 개멀. 김혜경 사모는 알지도 못한 카드 사용으로 억지 150만 원 선고. 이게 일반적 형사 재판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죄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입증의 심증이 증거로서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서 10중 8구 아주 확증이 될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 없어요. 근데 입증이 될 증거가 이 재판할 때 자기들끼리 싸움 모르게 된다는 녹음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데 알았을 걸로 추정된다 추정.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뭔 아니 뭐 개소리야. 소설 써요? 이런 형사 재판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소설로 김혜경 소설 여사가 네. 이재명 시장 도지사와 함께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네. 그거 사적으로 법인카드 쓰라고 지시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78,000원. 내 개인적인 추정은 뭐냐면 그 배모가 있잖아요. 일단 자기 카드로 뭔가 사는 척하고 아부를 해. 뇌물도 아니고 저기 사모님 제가 이거- 샀어요. 이거 소고기 좀 샀는데 남아서 갖다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부를 하고 내 돈을 샀는데 그 다음 날 가서 법카로 바꾸고. 법카로 바꾸는 그런 스킬을 썼다. 네. 여러분 그 이 법인카드 문제가 제일 처음 터졌을 때 몇 년 전이에요. 대선 때 KBS 보도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 소고기를 사가지고요 이제 넣어놔요. 네. 넣어놓기 전에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배모가 네. 가격표를 띄라 그래. 아. 그때부터 이제 법인카드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또는 기자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심지어 김문수 부인까지 이재명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한다고. 법인카드로 뭐 사 먹고 뭐 샌드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샌드위치를 사는 건 이때면 집에서 참모들이랑 회의하면 사서 먹을 수 있죠. 근데 마치 그게 이재명이 뭐 혼자 먹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초밥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법인카드를 실수로 쓸 수는 있어요. 어쩌다 한두 번씩은. 근데 저게 지금 선거운동할 때 법인카드로 이제 돈을 써줬다고. 다음 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요게 법인카드로 산 나경원의 주유비 내역입니다. 이렇게 처벌 받았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에 대해서 기름값 얼마인지 알아요? 뭐 얼마큼 우리가 달는지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저거 뭐 다 달리려면 지금 뭐 2바퀴 반을 돌아야 된다면서요. 예, 예. 저게 그 2년 동안 5천만 원 지급을. 야, 그러니까요. 아니 뭐 기름장 드럼통에다 집어넣나?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경원 의원 지역구가 동작구여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가까워 국회하고. 가까워요. 예, 예. 10분이면 갑니다. 그래. 예, 10분이면 가요. 자 이우철님 왜 잊혀진 일을 다시 상기시키냐? 재판 결과가 나와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아이 뭐 김혜경 유죄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몇 년 동안 저희 얼마나 괴롭히는 여러분 겁니까? 지기현이가 있듯이 사법부의 판결이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증거가 없는데 지들끼리 말 몇 마디만 섞으면 유죄를 만드는 사법부는 없어져야죠. 맞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증거 없는 재판하지 마라. 심증은 가도 증거 없으면 무죄 줘라. 그런 취지가 사실 맞거든요. 방향성은. 자, 그다음 민주합류 권오을 박정희에게 물었더니 이번에 이재명이라 해. 권오을 전 의원이 이제 굉장히 좀 그래도 보수 중에는 건강하신 분인데 네. 네. 권 씨 좋은 사람 있잖아. 아 그러네요. 누구지 이름이 막 생각 안 나는데. 건씨 좋은 사람. 건씨 좋은 사람.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분이 또 의미 있는 게 이분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뭐 각 단체들에 있는 분들의 지지선언까지 이끌어냈잖아요. 이른바 그 조직을 뜯어왔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걸 좀 그렇잖아. 이제 웃기자고 하는 소리였겠죠. 네. 박정희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이재명이라고 하더라. 재밌는 헤드라인이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어제 모습인데 여기 보면 뭔가 저 여기저기 보이는 빨간색 네. 어저께 이재명 후보의 신발 오 이거 새로 자세히 만든- 보면요 문구가 있어요. 저 신발에 박아 넣었어. 아 한쪽은 오른쪽 신발에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다음 뭐 왼쪽에는 지금 이재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예. 제가 주로 가는 오픈마켓에 가서 저걸 주문을 했어. 저 신발을요? 근데 오늘 문자가 왔어. 품절? 그러니까 주문은 받았는데 실제로
배송할 물건이 없는 거예요. 아. 여기다 앞에 대선 끝날 때까지 앞에 놓으려고 그랬어요. 리복이네요 보니까 리복. 음. 리복 거네. 맞아요. 리복. 그러니까 예. 비싸지 않는다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첫 시작할 때 저 제품이 27,000원인가 그랬어. 지금 5만 원 넘어갑니다. 뭐야 뭐 음. 다이아 목걸이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 가격이. 네. 사람들 노정면 의원 SNS. 네, 뭐라도 합시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 없습니다. 절박하고 절실해야 이깁니다. 걸으면 지고 뛰면 이깁니다. 예. 자, 그래요. 저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현 상황이 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선거일수록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한 표가 부족합니다 할 수 있어 선거 운동은. 네, 네. 그렇지만 속마음은 한 60% 득표해야 되겠다. 오늘 그런 기사 나왔으면 동아일보 기사가 역대 최다 득표 노린다. 저는 65 봅니다. 65. 네. 자, 그렇게 해야죠. 대선 후보 중에요. 송진호 후보라고 기호 8번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과 기록. 전과 17건. 사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아, 재물 뒤에 손괴. 보시면 사기도 있고요. 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많은데? 폭력도 있고 공갈, 상해, 사기. 근데 특검법. 예. 이게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벌금 뭐 50만 원 이하인가는 공개 안 해도 돼. 네,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또 전과 얘기 못 하는 게요. 김문수가 사실상 전과가 뭐 한 7건 8건 된다고 한동훈이가 폭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3건, 김문수 3건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기 좀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전과 같은 경우는 상황들 보면 대부분 이해돼요. 심지어 음주운전마저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음주운전이 뭐 흥청망청 상습적으로 했던 음주운전이 아니고요. 나머지 뭐 선거운동하다가 무슨 명함 나눠줘서 성남 의료원 뭐 조례가 이제 폐기되니까 폐기돼서. 예. 그 이제 그 성남 시의회에서 이제 막 점검. 점검 그거 했다고 그런 게 다. 그리고 검사 사칭건 같은 경우는 검사 사칭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검사 사칭 사건의 옆에 있었다고 공범으로 처벌 받은 거예요. 자,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너무 많은데. 여기요? 예. 아니 뭐 읽기가 힘들어. 정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도 있다고 알려드리는 건데요. 벌금만 해도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징역도 있네요. 어, 마치 팽유회가 정과 17건 그것도 받고 이제 대선 때 등록해야 되는 정과가 17건. 와, 야, 씨. 까먹겠다. 근데 내 이제 정가 뭔지. 이게 보통 이렇게 사기를 이렇게 많이 치면 오래 살다가 나오시거든요. 네. 2년, 3년, 그렇죠. 뭐 5년. 네. 근데 이제 벌금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법 느낌도 금액이 엄청 소액이어가지고 벌금으로 나온 거예요. 예. 마지막 이제 특경법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요것만 이제 금액이 좀 컸던 걸로 보이고. 야. 공동 강금도 있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7명 나온 사람 중에 마지막 번호거든요. 송진호 저 후보가. 네. 아, 근데 야, 여기 금액도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것만도 집안의 영광인 경우는 꽤 있긴 합니다만 어떤 목적성 있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산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봐요? 지금 단위가 1,000원이네. 네, 그러니까 2억 8천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평균인의 재산입니다. 네. 아, 문영배 네. 전 그러네. 헌법재판관님의 그러네. 말씀이십니다. 3억이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밌는 분이시네요. 자, 지금 가수 조장혁은요, 저 JK 김동욱과 함께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 편들었던 자죠. 예, 네.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국민의힘을 욕하고 있어요. 노역에 가득 차 싸우는 국민의힘 부끄러워.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번에 그 연휴 과정에서 후보를 바꿔치는 그 과정에 이런 정치적 붕괴를 겪은 거죠. 아, 망했다 이래가지고 놀랬나? 자, 그리고 이준석 보도를 하는데 SBS가 자막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고 썼다고 또. 네.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번 대선 관심사는 이재명 당선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준석이 김문수 표를 얼마나 갉아먹느냐. 만약에 기호 4번이 기호 2번을 이기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겠다. 아, 그래가지고 이준석을 키우는 게 맞나도 모르겠다. 근데 그건 그거고 네. 난 국민의힘 해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해체 상태 비슷하게 가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도 저는 힘이 생긴다고 보는데 네. 쟤네들 국회에서 들어 누워버리면 어떡할 거야. 끝까지 발목 잡겠죠. 아마 네. 뭐 못하게. 근데 이제 이준석은 지난번에도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서 팔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 대상이 윤석열이었고 예. 이번에는 그 대상이 누구다? 본인. 본인이에요. 맞아요. 또 국민을 상대로 저는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준석이가 그 갈라치기 이런 거를 저는 평생 이 사람을 따라다닐 거라고 봐요. 네. 그 갈라치기 습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성이 잘못된 고학력 요 느낌으로. 근데 사실 근데 이준석이 자체가 지금 일부 청년들한테 먹히는 건 사실인데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 단일화할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최대한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정치적 존재감을 갖고 국민의힘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이 과정으로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까지 두 당이 연대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또 이것도 민주당한테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이준석이가 대선에서 표를 많이 얻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 때 세가 세져요. 후보들 다 그럼 내겠죠. 이준석으로 많이 모여들기 네, 시작하면 네. 소식 보수표가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어저께 그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를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아, 저도 그래서 저거 우리 시간 많으니까 한번 다 읽어드려 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홍준표 지지 모임에 김남국 대표가 지금 이재명 지지선을 한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진짜. 자,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인데요.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 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홍준표 선배님의 국가 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특히 좌우 통합 정부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첨단 산업 강국을 위한 규제 혁신, 첨단 기술 투자 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지요. 돌아오시면 청와대로 부르시겠습니다. 이야. 예. 자, 여기 있잖아. 이 남국에 남국? 자, 오늘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들이 이재명 지지선을 했다. 여기까지인데 사실 그러면 실제로 저 극우 진영 타격이 커요. 네. 흔들리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최대한 홍준표를 예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 홍준표는 대구시장일 때 이재명 대표가 가서 만나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 홍준표는 약간 좀 코박콩 느낌도 있었지만 실제로 검찰이나 국민의힘 비판은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나마 저쪽에서는 좀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 그래도 최대한 애호를 해주면서 지금 저쪽에서 아플 거예요. 저렇게 홍준표 지지 모임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캠프에 있던 사람이 지금 이병철 교수인가 이 사람도 지금 네. 이병태. 이병태 예, 카이스트 교수. 네. 지금 이재명 캠프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얘기가 있으니까 본인은 캠프 합류와 상관없이 뭐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뭐 조언하겠다 예. 이렇게 이게 얘기했습니다. 왜 굉장히 뼈아프냐면요. 경선에서 박빙으로 막 직전 경선에서 함께 겨뤘던 후보예요. 근데 그 후보가 국민의힘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에이 정계 은퇴한다고 해서 던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탈당해버렸죠. 네, 탈당하고 던지고 가버렸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는 안 도와주고 이재명 후보와 티키타카 하면서 네. 사이좋게 티키타카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도와주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에는 악담을 퍼부으면서 네. 요새 완전히 뭐 뭐라 하고 있어요. 욕도 약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윤석열에게도 막 이재명의 나라에서 살아봐라. 예언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썼다가 지우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뼈아픈 지금 상황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위기감 느낄 거예요. 네. 대구가 또 구미가 사람들 막 모여들지 보수 인사들 하나같이 뭐 정규제 조갑제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지지하고 있지. 네.
그러면 이게 국민과 생신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민주당 진영에서 이쪽 진영에서 나온 대선 후보 중에 가장 강한 사람. 아마 기록 다 갈아치울 거예요.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후보다. 이게- 라고 조선일보에서 이게 얘기했어요. 대단한 게 뭐냐면 후보가 직접 뛴다는 거예요. 직접 막 홍준표 이게 진짜 지금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후보가 더 겸손하게 몸을 낮추면서 정규제 뭐 주필기에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또 뭐 홍준표 후보한테 전화드리고 그쪽 대구 경북 갔을 때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도 미리 전화드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네. 거예요. 네. 저는 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했던 이런 분들이 지지 선언한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맛집 갈 때도요. 사람 바글바글한 데 가서 여기 맛있나? 여기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있잖아요. 근데 그전 직전까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던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오면 이거 맛집인가? 이거 괜찮나? 그렇지, 그렇지. 찍고 싶지 않을까요? 이재명 뭔가 있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해. 우리 진영에서 김남국이 이재명 지지하는 건 타격감 1도 없어. 1도 없죠. 근데 저쪽에서 이재명 지지하면 아. 타격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홍준모 대표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김남국입니다. 열통 전화 받았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요거는 지금 어제 불교 행사였었고요. 네, 조계사 행사. 지금 이제 최초로 되게 조우한 장면이라고 그러는데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김혜경 여사가 훨씬 더 뭔가 좀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영상 보면요 더 되게 재밌어요. 영상 보면 이제 김혜경 여사는 가가지고 이제서야 뵙습니다. 이러면서 막 인사 먼저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인영 씨죠? 설란영. 설란영 씨죠. 어. 이분은 눈을 못 마주칩니다. 김혜경 여사의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거기서 뭐 사람들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막 교류하고 이런 건 못 하고 네. 있다가 막 실제로 주인공 진우 스님 등장하니까 여러분 진우 스님이 새날 애청자라는 거 아세요? 아. 오 정말요? 와우. 등장하니까 그때서야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호스트가 들어오는 상황인데도 네. 지금 김혜경 여사 오늘은 명동성당 갔습니다. 아, 계속 종교를 다니고 네. 계십니다. 자, 이 다음 동영상은요. 저분의 남편분께서 참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공포 주의하시고. 무슨 목소리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본인이 직접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2019년 11월 20일 오전에? 사랑 제일교회 철야 기도회죠. 뭐야? 이게 황교안이 그 단신농사하고 있었잖아요. 정신 나간 거야? 그때 지금 저런 짓을 했다. 아 기운을 넣어준다고. 아니 뭐 소몰이에? 안 부끄러울까? 아니 뭐 저러고 있어. 뭐 잘 말을 하든가. 자,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가 맞다. 와,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저거. 그래서 공포주의라고 쓰여 있잖아요. 아. 저런 식으로 마이크 잡고 하는 건 좀 처음 보지 않아요? 기괴한데요? 예를 들면 황교안 힘내라 이런 게 아니라 와, 아니 근데 되게 배심 좋네. 우와, 소리 호흡이 계속 긴 나. 거야? 네, 호흡이 아. 길어. 해녀만큼 자, 기네. 김문수 저처럼 이재명 후보 힘내라고 지금 똑같이 성대모사. 우리 같이. 누나 와, 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는데 배 아파서.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네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김남국도 한번 아 나 해봐.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와, 이거 완전히 쓰는데 옆구리 터지는 소리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정광훈 같은 세력은 사실 미쳤나 봐. 사이비 종교처럼 인식돼 있잖아요. 사랑 제일교회, 러브 제일교회라고. 아 예. 근데 저부지. 실제로 이제 팬티 벗어야 경기도지사까지 되는데. 지냈고 네. 국회의원 3선까지 한 사람이 들어오니 그 사람들은 일종의 약간 주류 맛이 났을 거예요. 아. 왜 여러분 그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어떤 채널에 현역 국회의원 한 명만 나와도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느끼는 신생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김문수가 일단 선봉을 텄어. 네. 정광훈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데 음. 그런다 보니까 주위에 막 극렬 신자들이 있어갖고 나를 지켜주는 거야. 네. 거기에 맛이 들려가지고 이제 정광훈 행사마다 따라다니면서 저런 짓거리 한 거. 오! 저것만 있겠나? 더 이상 것도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아니 이거 우리 뭐 어떤 그 예를 들어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진 않던 뭐 그런 분들도 저런 영상만 계속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제정신인 분들이 저분 찍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다음 건은 뭐냐면은 어제 이런 보도 있었죠. 네. 경호팀 3번 연속 뽑힌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여경의 놀라운 스펙. 야. 저분이에요, 저분. 그러니까 저기 지금 굉장히 잘한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금 사출돼가지고 대선 기간 동안 이제 우리 후보를 경호하는 팀장이에요, 이분이. 야 멋지다. 근데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어가지고 특채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경호 되게 잘한대. 여러분 알고나 계십시오. 예, 이게 후보를 잘 보호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다가오는 시민들에게 잘 이렇게 여성으로서 되게 섬세하게 이렇게 경호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면은 야. 여러분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면은요. 네. 와, 나 진짜 한 2m부터 날라오면 바로 이렇게 가격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근데 저런 분들은 나중에 청와대로 갑니다. 네. 청와대로 이제 그럴 수 파견 있죠. 나가서 예, 경호처로. 경호처로 파견 나갈 가능성이 높죠. 네. 아, 다음만 보세요. 어제 YTN 보도인데요. 네. 주요 19개국 1분기 경제 성장률 한번 보세요. 한국이 꼴등이에요. 꼴찌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0.246. 0.246. 마이너스 마이너스. 0.246. 아일랜드가 1위인데요. 3%를 넘었어요. 와. 어쩜 이럴 수 있냐 이런 거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거는요. 주요 37개국 분기별 경제 성장률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점점 올해 쭉 망가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2025년 1분기에는 최하위권이 예상되고 있다. 네. 잠재 성장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 이렇게 돼서 경제가 완전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네,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런 네. 것도 있지. 기저효과도 있어. 음. 처음에는. 저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 심리가 와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는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통할 거냐 말 거냐 다른 거 없어요. 내수에다가 추경 막 쏟아 부어야 돼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제 4, 5, 6은 안 나왔는데요. 아직 2분기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실 1분기 때는 계엄 사태의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와 그게 시간차가 좀 있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아마 마이너스가 기록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쨌건 경제 잘하는 후보가 일단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가 되긴 합니다. 정권만 딱 바뀌면 일단 사람 심리가 움직여요. 뭔가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네. 움직이면 돈을 조금 더 써요. 그러면 골목골목에 좀 활력이 좀 돌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이 다음은요, 여러분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 새날 열렬한 애청자세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곳곳에 전체 상황이 애청자분들이. 지금 어제 김문수 유세 차량인데 이재명 그 어마이뉴스 동영상을 지금 네. 출정식 동영상을 생방송 틀어놓고 있었다. 아. 그럼 그 선거 운동원들은 뭐 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영상 지금 보면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 네. 보고 있으신 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선거 운동원들이 지금 놀고 있었다. 주무시고 계시네? 네, 여기 아래는 또 스페인인가? 낮잠 잔 타임인가? 앞에 기사님 또 차량에 탑승해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곳곳에 이재명 후보 사생 팬들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런 짓을 하지? 좋은가? 진짜?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네. 뭔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시켜서 하는 사람이라 국민의힘 충성도가 얼마나 없다고 봐요. 네. 저게 테스트였을 수도 있어. 유튜브 방송을 실제로 틀어주는 게. 아니 테스트라 하더라도 수많은 영상들 들면 안 있잖아요. 되지. 김문수 네. 후보 거 있을 텐데. 아. 이재명 후보 거를. 자, 고맙네요. 이 사진 보내주신 분 새날 애청자님 감사드려요. 와.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멋있다. 1번. 네. 예. 새날 구독자 수만큼 1번. 네. 자, 개봉 돌림. 김혜경은 법카로 한우 초밥 좀 먹어도 되고 얼마나 한다고 시바꺼 진숙이 빵값이나 조사해. 근데요. 실제로 있잖아요. 이제 비교한답시고 야, 뭐 법인카드로 뭐 하면 안 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는 그렇습니다. 프레임이에요. 네. 안 한 건 안 했다고 해야지. 좀 사 먹으면 안 되냐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까 어떤 분처럼 다 잊혀져 가는데 그 얘기를 방송으로 꺼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서 어제 김혜경 2심도 유죄 받았다며 하는 사람들이 저쪽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일상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설명해 주시라고 방송으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재미있는 짤이었습니다. 재밌는 짤 제일 재밌어.